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2월 18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을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 마지막으로 상한가 종목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 종목인데요. 오늘은 이제 한동안 9일 설 전부터 해가지고 들고 있던 종목이 있었는데 완전히 털렸습니다. 일단은 저 혼자만 털리면 상관없는데 리딩을 이제 들으시는 회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손절이 크게 나가가지고 1월달에 수익 낸 거를 오늘 한 번에 다 날려서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수익이 났었던 구간도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 자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손실로 마감을 한 자체가 좀 많이 아쉬운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일단 거래대금 오늘 이렇게 손실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거래대금 자체가 일단 830억 정도 터진 종목이었고,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거래대금 막 1000억, 2000억 이상씩 터지고 했던 그런 종목들에 비해 오늘 이번에 매매했던 종목 자체는 거래대금이 많이 적어가지고 일단 매수를 할 때 자체도 호가창이 좀 얇긴 얇았습니다. 상장을 했던 주식수도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고요. 상장했던 주식수가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도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가고 했는데 제가 목표가를 정했던 구간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엔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거기서 이런 음봉이 나올 때 15일날 음봉이 이렇게 나왔을 때 잘 정리를 하든지, 혹은 17일날에 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근데 정리를 하지 못했던 것은 일단 매매를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매매 내역을 보면은 일단 매수를 여기서 하고 매도를 한번 여기서 했는데 그 다음 계속 매수만 됐죠. 매수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팔지 못했고 이 밑으로 떨어질 때 팔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기회 자체는 있었는데, 기회라는 게 이때 이 단기적인 저점, 이 저점 구간에 박스권 저점 있죠, 16,800원, 여기에서라도 잘랐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대체 손절을 제가 여기서 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갑자기 밀린 거는 그냥 호가창에 물량이 없고 하니까 그냥 한 번에 이 공포 심리 때문에 밀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다시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르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구간에서 손절이 나가버렸죠. 3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되게 처참한데요. 처참한 구간이고 완전히 실패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생각한 거는 뭐냐, 다시 이제 거래대금이 큰 종목에서 매수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기간이 또 얘는 일봉을 보면은 기간 자체가 너무 반등이 이렇게 좀 반등이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와주는 것이 좋은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올라와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한번 꺾이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경계를 좀 하자. 올라올 때도 거래대금 자체도 많이 터지면서 올라온 것이 아니었고, 분명히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에서는 좀 매도 포지션을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못한 것은 잘못된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시 새로 매매를 해봐야겠죠. 오랜만에 이제 좀 큰 손실 좀 발생한 것 같고요. 1월 말에도 있긴 있었지만 그때는 여러 종목들을 해가지고 했던 결과 문제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비중을 이제 한 50%, 이 종목의 50%를 매수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손절이 크게 나가버리니까 조금 멘탈이 좀 나가긴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다시 종목들을 보고 이제 다시 매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코스피, 코스닥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며칠 동안 이 유튜브 주식 시황 리뷰를 찍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여기 코스피 지수 이 구간, 이거 전에 아마 2월 15일 월요일 날이었는지 이렇게 지수가 올라올 때 여기를 결국 넘어주는 거를 지켜봐 줘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이제 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조정을 좀 기다릴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보유한 종목이 제 생각은 뭐였냐면은 두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보셨던 그 종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현금을 좀 들고 있을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와 같이 일단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까지 가지는 않았고 결국 오늘 자체 매매가 꼬여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일단 상황 자체는 지수가 이제 여기를 강하게 넘지 못하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린 상태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래도 조정은 오늘처럼 이런 어제 해가지고 음봉 두 개가 이렇게 나왔지만 조정은 좀 들어오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생각은 했지만 일단 현금을 보유를 하지 못하고 대응을 미숙하게 해서 오늘 좀 큰 손해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제가 선을 그었던 이 구간들이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런 봉의 시가나 종가 구간을
선으로 긋는데요. 여기도 결국 뚫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수가 한번 꺾였기 때문에 내일도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고, 여기서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와줄지,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고 있던 종목들도 있었고요. 뭐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음봉으로 밀린다고 치면은 여기 구간 한 950원 구간을 지켜주는지, 950포인트를 지켜주는지 좀 봐야 되고, 다음에 코스피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만들어졌던 이 저점 구간 3060포인트를 여기 이렇게 만들어줬던 이 저점 구간을 지켜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음봉 나오기 전 날들을 보면은 이제 상승으로서 여기를 돌파를 해가지고 올라갈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결국 페이크적인 모습이 요즘 어제부터 해가지고 좀 나왔다라고 보고요. 일단 어느 정도 이런 모습, 여기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강하게 뚫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미리 현금을 보유를 하지 못해 대응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오늘 아주 아쉬운 매매를 했고, 또 큰 돈을 손절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저 스스로도 이제 더 공부를 하고 해야죠. 이게 또 하나의 경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환율 확인하고 투자자 예탁금 신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환율은 이제 1107 원달러로 준수한 상황입니다. 요 며칠 동안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래도 지수 장 자체를, 그러니까 얘가 환율 자체가 원달러가 떨어지면은 이제 지수가 좀 상승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데, 그동안에 지수 상승할 때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요 며칠 지금 더 이상 하락폭을 멈추면서 좀 이 위에서 좀 버티는 모습입니다. 그냥 횡보를 좀 하는 모습이고, 그렇다고 여기가 이제 크게 변동이 있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오늘 장이 조금 힘들었다는 걸 보면은, 코스피는 243 종목 상승, 하락은 612 종목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승은 413, 다음에 하락은 911. 상한가도 2개, 4개 이렇게 나왔지만 코스피, 코스닥 이 하한가도 3개 나온 정도로, 일단 뭐 아마 개별 테마로 올랐던 종목들이 있겠죠. 이렇게 테마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있고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단 거래소랑 코스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은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 계속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좀 선물로 특이한 점은, 선물에서 이제 기관 쪽에 금융투자랑 이제 금융투자가 이제 선물을 좀 많이 매수를 했다. 2,800억이나 매수를 좀 한 모습이고, 이게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자체는 일단 단타 세력이니까요. 얘네들이 내일 한번 지수를, 이 금융투자에서 좀 수급이 들어와서 지수를 조금이라도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좀 많이 꼬여 있는 모습이긴 해요. 왜냐면 개인이 그냥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이 수급 자체로는 많이 좋은 모습 은 아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수가 이렇게 검은색 지수가 계속 지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더라.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냥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고, 개인은 이 주황색 개인은 계속 매수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지수랑 미국 선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우 지수인데요. 다우 요즘에 이제 미국장이 어제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오히려 다우는 양봉을 만들어줬습니다. 뭐 숨고르기라고 하기도 하고, 일단 이렇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개파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빠진 이유는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주식장에 이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된 경우는, 상승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미국 장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거는 결국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정부에서 돈 풀기를 하고 있죠. 연준에서요. 그 돈 풀기를 인해서 이렇게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는 겁니다. 실물 경제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고요. 근데 만약 여기서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주식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월스트리트 이런 쪽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올 것이다, 이런 거 조심하라 라고 했었고, 연준은 아니다, 오지 않는다 라고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그건 거는 또 좀 지켜봐야겠죠. 다음에 S&P도 그냥 오늘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예,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미국 지수 선물입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2%로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S&P도 마이너스, 다우도 마이너스로 지금 현 시간에서는 마이너스인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국 장이 시작을 하고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미국 장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보유를 한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확인해보고 상한가 종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얘도 이제 지수도 같이 빠지고 하니까 삼성전자 자체도 많이 빠지기도 했죠. 중요하게 보는 구간이 어디였냐,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 당시에 삼성전자 한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16일날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를 해줄 것 같은 움직임 보여줬는데 일단 이렇게 갭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밑으로 많이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들 모습도 많이 좋지 않아졌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지금 구간이 만약 여기 한 81,000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좀 깨지고 난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 또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레버리지도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인버스는 이제 지수랑 반대로 가는 거죠. 곧버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바닥권에서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얘가 어떻게 지수가 더 올라가면은 다시 빠질 거고 지수가 여기서 이제 하락이 온다고 하면은 상승이 나오긴 하겠죠. 제가 워낙에 이제 곧버스는 이제 매수를 하진 않으니까 저런 움직임이 있더라. 그리고 오늘 제넥신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요 며칠 동안 움직임을 보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좀 많이 줄어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음에 명신산업, 오늘 이제 루시드 모터스죠. 루시드 모터스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원이라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 그 이등주로 센트럴 모텍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 모텍이랑 엮여 있는 게 또 명신산업인데 그 수혜로 인해서 오늘은 이제 루시드 모터스 상장 추진 일수로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는 스마트 스터디죠. 스마트 스터디가 이것도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을 한다라는 이 소식에 상한가를 만들어 줬습니다. 일단 요즘에 쿠팡 관련돼서 나스닥 상장으로 관련주들이 상승을 크게 했는데 이렇게 상장 이슈로 해가지고 종목들이 상승을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오늘 음봉으로 나오고 많이 빠지기도 했죠. 다음에 동방, 오늘 동방이 쿠팡 이제 나스닥 상장 대장인데 그동안 이제 상승을 이어가 주다가 이제는 좀 시가의 갭을 좀 띄웠다가 장중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시켰다. 하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이 빠진 모습도 보면은 이 쿠팡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지기도 했고 하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뭐 대형 포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하전기도 그동안 러시아 백신 관련돼서 CMO로 엮여서 상승을 크게 했었는데 오늘 완전히 하한가까지 밀어버렸고요. 다음에 위지트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 종목인데요. 비트코인 시세가 요즘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그 수혜로 인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LG전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상승이 했는데 오늘 지수가 빠지니까 얘도 같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센트럴 모텍 아까 보셨듯이 상한가를 만들어줬고 네이버는 이제 추세가 좋긴 좋아요. 얘는 계속 그냥 추세가 좋습니다. 5일선을 계속 타면서 가는 거고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5일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 위에서 조정을 좀 하고 있다. 그냥 기간 조정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여기서 내일 5일선이 말 깨져가지고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지는 좀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주가 같이 빠지면서 오늘도 이렇게 빠졌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구간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89,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움직임이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합니다.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더 내려와가지고 한 이 구간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일단 과연 내일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박스 코리아도 이제 스마트 스터디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을 했고요. SBI 인베스트먼트 이제 가상화폐 관련으로 오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형주가 안 좋은 데에도 21선을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일단 21선 위에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그냥 좀 조정이 좀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LG화학은 이제 반대로 확실히 21선이 이제 깨지고 난 모습이니까 좀 주가 자체가 4일 동안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쇼박스 얘도 이제 쿠팡 나스닥 상장 관련으로 해가지고 올랐던 종목이죠. 세종텔레콤은 이제 미국의 클럽하우스라는 앱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인기라고 하는데요.
그게 엮여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도 일단 이 21선 깨지고 5일선도 깨지고 나서 지금 음봉을 만들어 줬고요. DPC 오늘 상승 10% 상승을 했습니다. 얘는 최근에 엮였던 게 이제 그랩 관련돼 가지고 그랩을 이제 관련된 그런 재료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그걸로도 이제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LB도 이틀 전에 하한가를 만들어주고 좀 계속 좀 빠지고 있네요. 여기서 과연 반등이 일단 어디까지 떨어져가지고 일단 반등이 나와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 나와주는 걸 보고서 이제 따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은 이렇게 보고 이제 오늘 상승을 했던 재료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한 700억 이상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삼성출판사 아까 봤듯이 이제 아기상어 관련된 그 회사 스마트 스터디 나스닥 상장 이슈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원은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 상장 임박 소식에 이제 부품 공급 사실에 상한가를 갔고요. 다날 또한 어제부터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2연상을 갔습니다. 가상화폐 테마 요즘 상승을 하면서 국내 최초 비트코인 결제 기대감에 상한가를 갔고요. 센트럴 모텍도 루시드 모터스 상장 임박 소식으로 상한가를 갔고 자한 같은 경우는 자한 컨소시엄 MP 한강 인수 실사 진행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MP 한강도 같이 엮여서 지금 가고 있고요. 인프라웨어도 다날 핀테크 비트코인 결제 소식에 가상화폐 관련으로 상승을 했고 AP 위성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는 소식과 우주 항공 산업이 이제 같이 상승으로 엮여서 상급등을 좀 했고요. 자비스도 이제 루시드 모터스 관련된 소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 아까 말했듯이 비트코인이 52,00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최고치 경신에 이제 테마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명신산업을 보니까 뭐 스페이스X 대규모 자금 유치 소식에 이제 테슬라에서 스페이스X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급업체로 부각되어가지고 상승을 했다. 그 다음에 SD생명과학 오늘 화장품주들이 그래도 괜찮았는데요. 이제 뭐 신세계 면세점이나 한국콜마 등 이제 호실적에 의해서 화장품 테마들이 상승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GXI7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좀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의 단일가 순위를 한번 보면은 차트를 한 번씩 둘러보겠습니다. KTCS는 오늘 17%까지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까지 상한가를 갔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쿠팡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쿠팡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하한가를 갔던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도 얘는 좀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이로닉 다음 자비스, 패션 플랫폼, 본느, 이제 KTIS, Q캐피탈, 코리아센터, 다음에 SC 엔지니어링, SY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간에서 모습들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시간에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것들, 특히나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은 주로 매수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갭을 띄워놓고 밑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거 떨어지면은 그때 매수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시간의 상한가 종목까지 확인을 했고 오늘은 매매를 했을 때 좀 많이 꼬이기도 했었고 수익이었던 구간에서 이렇게 손실로 발생을 해가지고 저 혼자서도 좀 복귀를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은 뭐 장이 좀 좋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